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와은의 파트너 강준영 멘토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멘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첫 번째 이슈 확인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한국형 챗 GPT가 나온다. 뭐 이렇게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워낙 최근에 챗 GPT라는 말로 하는 그러니까 검색어 서비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공지능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에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KT가 먼저 좀 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한국형 챗 GPT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야 될까요? 강준영 멘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우리가 빅스비라든지 많은 이제 AI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한 번씩 불러서 뭐 얘기를 한번 물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대답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근데 이러한 부분 없이 일단은 뭐 전체적인 뭐 검색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도 일단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한테 어떤 맞춤이라든지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학습된 그러한 부분도 일단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인터넷 시대, 소위 말해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인터넷 포털이라는 사업 자체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 아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럼 차세대 이제 검색 엔진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이 챗 GPT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이 부분 자체가 나중에 이제 포털 사이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자들은 챗 GPT를 사용해보면 굉장히 놀랍다. 네. 뭐 인간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 답도 뭐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네. 몇 번 하다 보면 수정되고 괜찮아지더라. 다만 한국어로 대화하면 좀 어색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윤여민 멘토께서는 한국형이란 말이 앞에 붙었습니다. 네. 이거는 뭔가 챗 GPT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의미를 저희가 부여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챗GPT 같은 경우도 다른 AI에 마찬가지로 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좀 쌓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와 관련해서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좀 프리뷰 버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21년도까지 어떤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뭐 최신의 업데이트도 아직은 좀 안 된 상태에서 또 한국어로 또 대화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프로그램 코드가 좀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AI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판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영어로서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좀 탑재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당장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뭐 KT와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국내 상용화 뭐 서비스가 지금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파악은 아직은 안 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과학적인 논문이라든지 좀 데이터가 많은 쪽에서의 어떤 식별은 가능합니다만, 이런 한국어를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조금은 뉴스플로우를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음성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것들은 조금 사용을 하고 있죠. 뭐 헬로우 구글 부르기도 하고 뭐 아리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다 보면 짜증 나거든요. 네. 못 알아듣고 딴소리하고 그래서 짜증이 나는데 얼마나 더 완성도 있게 나오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AI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선두권이냐라는 부분도 좀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나왔던 기술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뭐 선두권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챗봇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금융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전화를 하면 대부분은 이제 상담사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챗봇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주죠. 이 시장 자체를 먼저 이제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지금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보험사라든지 아니면은 은행권 모두 다 지금 삼성 SDS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이 챗봇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삼성 SDS가 이 챗봇 서비스를 금융연합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제공을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가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기대감 부분으로 좀 오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단지 이제 KT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다른 통신사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챗봇을 벗겨놓고 그냥 저평가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윤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한국형이라고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는 네네.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가 모이니까 쇼핑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 연결이 되고 영화라든지 하는 부분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뭔가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우리는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이버를 많이 생각을 하고 뭐 구글도 사용을 합니다만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자국의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력은 이번에 기술력이 더 뛰어난 걸로 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네이버의 AI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움직이고는 있어요. 텔레칩스도 오늘 한 3% 정도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A 프로도 뭐 한 2%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은 일단 보여주고는 있는 그러한 상태고 가온미디어는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네.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이런 AI 사업 자체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빅데이터를 구동해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차라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작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냥 단기적인 매매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챗 GPT하고 정말 관련 있는 기업 찾아라 그러면 MS를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지 않지만 거기에 직접 투자하고 서비스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외에 한국형 챗 GPT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케팅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후발주자가 시작할 때 한국의 애플이 되겠다, 한국의 테슬라가 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다 그래서 테슬라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우리나라 AI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좀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은 좀 관심 가질만 하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이슈는 오랜만에 저희가 메타버스를 좀 꼽았습니다. 연초에 CES 다녀온 이후에도 메타버스 얘기가 좀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로블록스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멘토부터 얘기하시죠.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CS 2023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 뭐 XR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관심을 끌었다면 확실히 이제 간밤에 노블록스 관련돼서 좀 실적이 나왔죠. 특히 이제 작년 12월 지금 일평균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18%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강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성장주 쪽으로의 어떤 좀 매스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들, 뭐 우리가 말하는 좀 초고 위험군으로 불릴 수 있는 이제 이 가상자산에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지난주 일주일 동안 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게임과 관련된 쪽, 메타버스 관련된 쪽도 어떻게 보면 같이 동조화가 좀 일어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뭐 게임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들의 어떤 가상 자산을 좀 발행을 해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컨텐츠를 얹을 수 있고 또 같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작년에 시세가 나왔던 거와 좀 비슷한 어떤 그런 현상으로 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덱스터라든지 뭐 자이언트스텝 같은 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은 좀 반등을 하긴 합니다만 이제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좀 어떤 존재감 정도만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시세를 회복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근데 다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성장주에서 좀 상징적인 종목들 자체에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지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심리 선호 현상에 대한 어떤 개선이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반영되지 않나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오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조금 메타버스 쪽에 반영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강주영 멘토께서는 이 메타버스가 어떻습니까? 시세가 좀 오래 분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이게 연초에 조금 꿈틀꿈틀거리기는 하는데요. 지속적일지가 걱정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좀 많이 네네. 올랐죠. 암호화폐가 급등하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플레이 투 어언이라고 이제 새로운 과금 체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엮었던 게임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또 2022 이번 세스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또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하드웨어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면서 로블록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PC 화면 안이라든지 스마트폰 안에서 뭔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 게임하는 부분에서 크게 저는 범주가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AR 글래스가 됐던 뭐 하는 부분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메타버스 시장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TOF 센서라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은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 네네. TF 센서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냥 매매 정도로만 여러분들 네.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관점으로 볼 때는 LG 이노텍이 됐던 이런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만들 네. 수 있는 그러한 회사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확산이 돼야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이제 애플이 내놓는 리얼리티 프로라는 그 VR 기기죠. VR 기기에 카메라가 뭐 12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한번 관심 갖자 이런 얘기로 저희가 풀이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여민 멘토께서는 앞서 제가 잠깐 물어보긴 했는데 네. 만약에 하드웨어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강주영 멘토께서는 LG 이노텍 말씀하셨거든요. 네. 메타버스와 관련된 하드웨어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사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메타버스나 이런 컨텐츠를 좀 구현할 수 있는 저는 이제 XR 기기 쪽으로 좀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LG노텍이 제가 볼 땐 대장주가 된다고 하면 그 밑에 따라 있는 게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정확하게 찍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지금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좀 확실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뭐 소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XR 관련된 기기를 뭐 올해 다시 뭐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쪽에 지금 어느 정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23 지금 CEO 2023 관련돼서 사실 오른 것들이 없는 이제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올랐고, 이렇게 좀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 쪽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거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좀 모멘텀이 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 좀 기기 출시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일정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반도체 쪽인데요.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 이쪽 개발 또는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결국에는 이것도 AI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AI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개발, 그와 관련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좀 이슈인데요. 강준영 멘토하고 얘기 먼저 나눠보죠. 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슈 정도로만 생각을 하신 게 어떨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냥 찍어내서 저장 장치로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서버에 넣으면은 서버용 저장 장치, 메모리 반도체가 되고, PC에 넣으면은 PC용 메모리 반도체가 되고, 뭐 휴대폰에 넣으면은 휴대폰용 메모리 반도체가 되죠. 그냥 저장 장치니까.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어떤 사용할 목적으로 보통은 한쪽에서는 설계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걸 그냥 만들어주는 요 두 가지 체계로 보통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예전에 이제 그 테슬라가 네. 예전에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보통 이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보통 한 14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통해서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서 조금 피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얘기가 나왔던 것이 현대차가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설계를 하겠다. 우리 자동차에 맞는 반도체를 우리가 설계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럼 설계는 이제 그쪽 그러면 현대차에서 설계를 하고 만들어주는 거는 일단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같이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 설계를 외주를 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이런 추세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대기업들, 소위 말해서 이제 물건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반도체를 저는 직접 설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 매매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중점 육성 사업에 시스템 네. 반도체가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네. 국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는 어디가 있어요? 윤여민 멘토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또 연결되고 또 AI 반도체와 좀 연결된 부분이 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AI 반도체 관련돼서는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겠지만 저는 이제 SNS 텍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과 같이 좀 사실은 좀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지금 상당히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의 네. 이제 일주일 만에 한 40% 이상 좀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 좀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관련돼서 또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상승세에 대한 부분을 좀 부채질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좀 AI 반도체와는 다르게 좀 꾸준히 좀 언급이 됐던 종목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SNS 텍 같은 경우는 뭐 EUV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좀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좀 보유하신 분들 좀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 대부분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눌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편안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제가 이 얘기하면 기승전 삼성이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로봇에서 저희가 경험한 게 이 시스템 반도체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해서 저희 코스닥 업체나 뭐 코스피 업체 중에 어딘가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기는 사실상 조금 힘든 구조고요. 가능성이 있는데 삼성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삼성하고 관계가 높거나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그런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고 삼성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손을 잡는 데가 있다면 그쪽은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준영 멘토가 오늘 골라오신 종목,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 제주항공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LCC가 좀 뜨거운데요. 설명을 좀 들어보고요. 윤여민 멘토는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이렌텍입니다. 먼저 제주항공부터 듣겠습니다. 네, 제가 LCC 관련된 부분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주항공을 한번 말씀을 해드릴 때는 그때 이제 폭설이 내려서 제주 공항이 결항이 생겼는데 제주도에 그때 갇힌 사람이 한 3,000명 정도가 되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LCC 관련된 회사들의 경우에는 거의 뭐 실적이 없어서 뭐 회사가 막 무너지고 하는 부분들도 일단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단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는 점은 굉장히 주가 상승세 자체도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CC 부분에서 1위라고 할 수 있는 제주항공은 여러분들이 일단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가 굉장히 좀 안 좋다가 그 다음에 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비행기를 뭐 늘린다든지 뭐 설비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유상증자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항공은 이미 그러한 이슈 자체, 자본에 관련된 이슈 자체도 일단은 넘어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편안하게 일단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LCC를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시고 봐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목표는 한 2만 원 정도, 그리고 이탈 가격은 13,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뭐 차트로 봐도 이전 저항성들 뚫고 지금 좀 올라가는 모양새죠. 최근에 이제 LCC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부산항공 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스몰캡 얘기하면서 에어부산이요. 어쨌든 에어부산도 오늘 강하고 제주항공도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윤현민 멘토가 가져오신 이렌텍 얘기 듣겠습니다. 예, 뭐 지금 이렌텍이란 종목 사실 되게 오랜만에 좀 들어보신다라고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고점 대비 거기서 50% 이상 좀 조정을 받은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ESS 관련된 쪽으로 해서 지금 약간의 좀 관심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뭐 휴대폰, 노트북용 지금 배터리 팩을 좀 주로 지금 이제 팔았습니다만 최근에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면서 뭐 전자담배라든지 ESS 관련된 쪽으로 좀 사업 영역이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ESS 관련된 부분들은 좀 이제 탈탄소, 지금 전 세계 트렌드와 좀 맞물려서 좀 같이 곽강을 받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글로벌 가정용 ESS 시장 같은 경우는 뭐 2020년에 우리나라 돈 한 3조 6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2027년, 그러니까 7년 정도 뒤에는 약 17조, 그러니까 지금 거의 7년간 5배의 좀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IRA가 좀 시행이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ES 시장도 분명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 미국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ESS 설치가 좀 이뤄지게 된다고 하면 세액 공제도 분명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분명히 이제 수혜가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지금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거의 50%쯤 정도 하락을 했죠. 다만 이제 ESS라든지 지금 모빌리티 지금 배터리 팩 관련돼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세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과대 낙폭돼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렌텍은 저희가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생각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어제 오늘 약간의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좀 뭐 저가의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좀 시장이 너무 빠르게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타이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적 조금 짧은 방망이를 잡고 가자 이런 의견으로도 들리는데요. 목표가 16,000원 제시하셨고요.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하셨습니다. 강준영 멘토께서 관심주로 소개하신 제주항공 그리고 윤여민 멘토의 이렌텍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